고민과 뉴스들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정말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면요. 늘 위기 속에는 기회가 숨어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과 노이즈 장세 속에서 시선을 빼앗기기 쉬운 장세이지만요. 그 속에서 우리는 펀더멘털 견고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견고한 계획을 계좌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 해봐야 할까요? 오늘 급등수사본부와 고민들 함께 해보시죠. 시장 마감 지수 상황부터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정말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상승불을 켜내기도 했지만 계속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CPI의 안도 그리고 여기에 중동 전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6월적 수출 데이터는 또 좋게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반도체 견인력을 확인했고요. 결국에는 변동성 속에서도 전약 후강, 결국 양전에 성공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0.43% 상승한 7,763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열어볼게요.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쪽이었습니다. 하락 출발은 동시에 했지만 양전에 성공해서요, 이때부터 계속 강했고요. 결국에는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만큼 굉장히 상승 탄력을 키워갔습니다. 결국 4% 상승했고요. 1000포인트에 좀 붙여가면서 마감을 했던 코스닥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소부장과 또 제약바이오 섹터 쪽의 그런 흐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따가 잠시 후에 수급으로도 살펴보고요. 또 수급도 바로 열어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세였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지금 수급적으로 이벤트가 있었던 날이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비교적 만기일의 충격이 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다음 달로 물량을 미리 넘겨놓는 이 롤오버 작업이 미리 좀 추진이 됐기 때문이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 지금 24거래일째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30거래일 그때 연속 순매도였는데 오늘 이게 24거래일이니까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열어볼게요.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요, 기관의 견인력이 돋보였습니다. 기관들 특히나 코스닥 소부장과 제약바이오 일부, 엔터주 쪽으로 수급이 몰렸던 점 체킹되고요.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팔아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어떤 종목을 담아갔을까요? 스미스 상위 리스트도 열어볼게요. 네,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이겠죠. 그동안 계속해서 투톱을 팔아내던 외국인들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담아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로서 현물을 10거래일 만에, SK하이닉스는 23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됐다는 점 포인트고요. 그간은 투톱 팔고 소부장 샀는데 오늘은 둘 다 삽니다. 주석엔지니어링, ISC, 한미반도체, 니코까지 다양한 종목의 지금 소부장 종목들 체킹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1% 약세, 하이닉스는 3% 강세 마감했는데 이런 차이점도 예의주시해야 할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또 지금 UBS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주에서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 소부장 쪽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도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죠. 기관 순매수 상위 리스트도 열어볼게요. 네, 오늘 기관들은요. 그동안 좀 투톱을 사왔는데 오늘은 또 팔아내고요. 대신에 소부장을 더 강하게 채워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DBIT, 이수페타시스, 서진시스템까지 정말 다양한 소부장 종목들을 담아갔고요. 또 현대차와 현대무벡스가 보이는데 지금 내일이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을 합니다. 여기서 현대차가 로봇을 또 선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또 재료가 될지도 우리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세도 확인하러 갈게요. 상승률 쪽으로 보시면요. 미래에셋 생명 쪽으로 지금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리아서키트, KC텍 같은 소부장 종목들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코미코, 또 스피어, 스페이스X의 상장 모멘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수급적으로 반응할지 봐야겠습니다. 또 원익 IPS와 심텍 같은 반도체 소부장주들 애프터에서도 상승률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볼게요. 거래량은요, 삼성전자 쪽으로 강하게 실리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후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셋 생명도 체킹되고 있네요.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현대무벡스 그리고 스피어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원익 IPS까지 우리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6월의 변동성이 정말 상당합니다. 그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정종택 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혼재된 재료들 속에서요.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 좀 상당했는데요. 네.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내일부터의 시장을 위해서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 그리고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의견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의 물가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었죠. 5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4.2%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좀 더 핵심적인 건 결국에는 근원 CPI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들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케빈 허쉬도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본다고 얘기했다는 건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3%를 넘지 않는 2.9%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그러면서도 시장의 좀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어떤 정책 부분도 좀 예정돼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다음 주에도 케빈 허쉬가 첫 의장으로서 FOMC가 좀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나오는 위원들의 어떤 스탠스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는 좀 요 정도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좀 증시로 넘어와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최근 들어서는 좀 쏠림이 좀 완화되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도로 좀 쏠림이 좀 심하다 보니까 사실 지수가 코스피가 5%, 6%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많지 않은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좀 됐었는데요.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코스피가 보합권 흐름들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보이기는 했었지만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이 나오는 흐름들이 좀 보였고요. 그만큼 특정 종목 쪽에서 좀 쏠림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장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은 내마녀의 날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변동성은 좀 잘 넘긴 것 같고요. 오랜만에 좀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기지개를 필 수 있는 시장이지 않았을까. 지난주 목요일 날 살짝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코스닥도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좀 더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또 슈퍼사이클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전자와 닉스도 하반기 쪽으로 카펙스 일정을 좀 빨리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 공장을 짓는 과정 속에서 장비가 제일 많이 인프라로 깔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소재 기업들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텐데 7월 1일에는 코스닥 30주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강제에 대한 발표들이 좀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7월 초에는 또 동전주들이 좀 퇴출이 좀 됩니다. 시장도 그만큼 좀 건전해지고 투명해지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는 정책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6월 달에 반영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형주는 조금 숨고르게 하는 구간 속에서 중소형주들, 중대형주들 이런 쪽에 좀 움직임들 나올 수 있는 시장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좀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마녀의 날이기도 했었지만 오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일부 종목들의 좀 변경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몇몇 종목들을 좀 보면서 좀 설명 한번 좀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번에 많이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우주항공 쪽도 그래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입니다. 세트랙 아이도 좀 편입이 좀 되고요. 차트 화면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HVM 정도는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VM, 세트랙 아이, 비치로셀 이런 기업들이 우주항공 기업으로 좀 편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HVM 같은 경우는 좀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이런 어떤 박스권들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5월 26일 날 좋은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스페이스 X가 이제 6월 12일 날 상장이 좀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좀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이제 좀 하방은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바닥을 잡고 좀 턴할 거라고 좀 보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따 좀 급등주 CSI 좀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도 있으니까 HVM 좀 우주항공 쪽이 이번에 코스닥 150에 좀 많이 편입됐다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시간에 좀 자주 다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VM이었습니다. VM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가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적도 워낙 좋은 기업이라고 브리핑을 좀 드렸었고요. 이미 코스닥 150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좀 들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VM 정도 좀 특징적으로 들어간다는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학 쪽으로도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성호전자라는 기업도 좀 이번에 좀 편입이 좀 되면서 좀 변동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명확하게 실리콘 포토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붙어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또 라이콤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광학이라든지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기업들도 이번에 코스닥 150에 좀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주요 업종이 어딘지 결국 이 부분을 좀 포커스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주항공,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까지 우리 좀 같이 챙겨보면은 그래도 6월달 시장을 좀 슬기롭게 그리고 좀 5월달 좀 고생했던 거 좀 이겨내면서 6월달 좀 즐길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의주시해야 할 이벤트가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되어 가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주목해보면 좋을 쪽 위원님께서 잠시 후에 공개해준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종목 차트로 만나볼게요. 예스티 가져와 봤습니다. 소부장 섹터가 지금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HBM 수요 확대 기대감 받은 예스티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두 자리대 급등과 함께 주요 이평선을 좀 뚫고 올라오려는 움직임 보여졌거든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던데 오늘의 이 반등을 앞으로 추세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일까요? 네, 사실 예스티뿐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들은 계속적으로 담아가는 전략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VM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좀 PSK라든지 대표적인 좀 초대형주 바로 밑에 있는 대형주들의 어떤 중가 움직임도 좀 나왔다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스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이미 직전 고점 좀 언덕도 좀 있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동사가 가져가는 장비단이 어디냐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할 수 있는 HPA 장비 쪽에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HPSP라는 기업도 테슬라랑 좀 연결이 되면서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요. 결국 반도체가 고단화 미세화되는 과정 속에서 고압 어닐링 장비 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요가 중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HPSP 기업의 영업이익률 보면요, 굉장히 높습니다. 한 40%, 50% 정도. 그러니까 100원 팔면 50원을 남길 정도로 굉장히 이문이 남기는 좋은 장비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T 같은 경우는 그래도 HSP보다 조금 좋은 포인트가 뭐냐? 한 번에 좀 처리할 수 있는 처리 횟수가 좀 넓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PA 다음 장비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압 산화 장비라고 하는 HPO 장비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동사의 또 추가적인 중요한 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 흐름들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상당 기간 동안 장기평선 돌파하고 나서 한 3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22,500원 요 박스권을 크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5월 26일 날 삼성전자 쪽에 대한 수주가 계속 좀 나오다 보니까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 나왔는데요. 그 뒤로 좀 코스닥 흐름이 좀 부침이 좀 생기면서 소부장 기업들이 일제히 또 장기평선까지 내려간 흐름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충분히 장기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본다면 10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정배열을 완성시키고 앞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코스닥 정책 모멘텀 그리고 동사의 어떤 실적 모멘텀들 그리고 앞으로 가치화될 수 있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한테 납품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 좀 후보군들은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있고요. 그리고 키옥시아 좀 추정이 또 지금 되기도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메모리 쪽으로도 HPA 장비가 넘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다시 한번 22,500원 그리고 요 박스권 중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3만 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만 원까지 열어둔다면 다시 한번 재차 35,000원까지 넘어가는 흐름들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1분기 숫자도 괜찮았습니다. 관심 있게 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소부장주들의 약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예스티의 투자 포인트 꼽아주셨고요. 3만 원, 그 넘어서 45,000원까지도 열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오름 테라퓨틱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와중에도 굳건하게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자리던데 추가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자리일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소비자도 일제히 그룹 액션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것처럼 지금 바이오 섹터도 딱 그런 흐름이거든요. 정말 뭐 장기평선 이탈하고 추가적인 하락까지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딱 브레이크를 걸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좀 1년 이평선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일내로 뭐 알테오젠이라는 기업도 지금 할로자인과 법적인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PGR이 개시가 되고 지금 승소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도 전혀 그러한 호재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정말 상반기 동안 처참했던 섹터라고 한다면 저는 바이오 섹터라고 좀 보이거든요. 뭐 오스코텍도 기수 이전이 나오긴 했지만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었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좀 달라질 거라고 좀 보이고요. 아까도 얘기드렸던 코스닥 정책 모멘텀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섹터는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 뭐 2차 전지, 로봇, 우주항공,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는 바이오 섹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정말 낙폭 과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넣어가시는 전략 차원에서 오늘 좀 두 번째로 바이오 기업,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을 좀 준비 좀 해봤고요.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좀 서두에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코스닥 150에 좀 포함된 이번에 좀 몇 안 되는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동사가 좀 제일 잘하는 건요. DAC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ADC라는 치료제라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ADC라는 치료제는 표적항암제라고 해서 암세포만 사멸시켜서 정면하게 좀 공격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 앞자리가 D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DD, TPD 관련된 부분들 단백질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라고 할 수 있는 BMS 그리고 버텍스라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좀 보이는데요. 차트 한번 흐름도 좀 보면서 설명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한 이 추세선이 밑으로 좀 하락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유의미한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바이오 기업들은 코스닥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좀 나름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1년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1년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받을 수 있는 섹터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주 얘기 드리는 포인트가 사실 1년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매수할 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급적인 부분들 기대감 크기 때문에 요 어떤 저항선들을 돌파한다면 추세를 이제 좀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바닥쪽 일정 부분 좀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의미한 거래량 들어오면서 추세를 좀 돌리고 있다. 바이오 기업은 오늘 제가 얘기 드린 뭐 오름 테라퓨틱뿐만 아니라 한 개 정도는 지금 구간에 좀 넣어준다고 한다면 과열된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다라는 부분들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름 테라퓨틱,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낙폭이 과대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쯤 담아가봐도 좋을 타이밍이 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원님께서 오름 테라퓨틱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차트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피어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6월이 변동성의 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스페이스 X 모멘텀이잖아요. 네. 이제 곧 상장을 하니까 재료 소멸의 모멘텀으로 보고 아, 이거 팔아야 돼 하는 시간선 있었지만 스피어는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그 너머를 또 기대하는 것 같은데 네. 스피어는 좀 더 우리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게요. 아무래도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엄청난 호재라는 그 일정을 앞두고서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날 상장이 좀 될 텐데요. 그 전후로 봤을 때 지금 우주항공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스피어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고요. 스피어뿐만 아니라 뭐 HVM이라든지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좋은 기업들도 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재료 노출, 어떤 소멸 이슈, 이벤트가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조금 주가가 좀 부디기하게 좀 조정받았던 구간이었습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는 어젠가요? 이제 공시가 하나 좀 올라왔고요. 계속적으로 높은 수주 정도의 어떤 수주를 계속 좀 받아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는 회사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한 수주 금액만 3,300억 정도 좀 돌파한 상태고 스페이스X 상장 이후로 스페이스X 주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변동성 크기는 하겠지만 그 상장 전후로의 어떤 물량들만 좀 잘 정리된다고 한다면 단연 우주항공도 올해 주도 섹터일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항상 연초에 강했던 섹터는 그해 주도 섹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에 로봇이 마찬가지였고요. 그러한 흐름들은 올해 우주항공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사실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누구나 이제 스페이스X 상장될 거라고 기대감으로 진입했다고 한다면 사실 조금 고생하고 있는 구간 같아요. 지금 주가가 오히려 한 44,000원 부근에서 거의 27,500원까지 좀 주가가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전 3거래일 정도 보시면 1년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좀 판등이 나왔고 오늘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AP위성이라든지 HV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좀 울퉁불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도 섹터임에는 맞기 때문에 코스닥 150에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주항공 종목들이 많이 좀 편입됐습니다. 패시브 자금들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거고요. 그런 흐름들은 앞으로 좀 우리 우주항공 산업 섹터를 계속적으로 좋게 좀 긍정적으로 끌어줄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역배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좀 저항을 맞고 좀 눌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양봉에 한 3분의 1 정도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 구간부터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적정 주가보다도 더 싼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 사는 구간 자체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관심도도 우리 가져봐야 한다. 지금 스페이스X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스표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정종택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정종택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GNBC에코 181.9% 상승률이고요. 인텍플러스 156.1%, 그 밖에 SNCS와 QRT, 덕산, 네오룩스 역시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위원님께 점검받고 갈게요. 먼저 인텍플러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미리 선점해 주신 종목이잖아요. 156% 상승률인데요. 소부장 기업들이 사실 소외되는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 좀 연속적으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세 분출하고 있는 이 상황 속 여전히 홀딩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지금 팔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는 또 기판주로서 기판주들이 오늘 또 좋은 주가 무빙이 좀 있었잖아요. 심텍도 마찬가지였고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기판 테두리를 좀 같이 본다면 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장기 평선까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임이 더더욱 좀 탄력적으로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좀 횡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때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5월 26일에 만들어졌던 종가를 돌파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최고가 기준의 위치를 좀 했거든요. 충분히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해성DS라든지 코리아서키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인텍플러스도 전혀 소외될 이유가 없는 기업이고요. 숫자 기대감은 여전히 큰 종목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42,000원 부근 정도 오늘 양봉에 한 4, 5% 정도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구간은 좀 매수로 활용하셔서 다음 또 소부장 랠리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최저점에 샀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지만 지금 사줘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좀 비싼 주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전략이 또 맞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의견 주셨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한양ENG 볼게요. 전자와 닉스가 투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깔리는 장비 회사다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소부장 쪽도 계속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승 반전에서 또 강하게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규 진입자에게는 기회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자리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기판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이제 막 캔들들이 이평선들을 막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좀 쉬고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높여날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양ENG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싸기도 하고 1분기 실적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뭐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뭐 숫자 빚고 뻗쳐도 되는 종목이라 좀 생각이 드는데 좀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월 말까지 소부장들이 한번 랠리가 좀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1분기 실적 좋았던 기업들 위주로요. 그리고 나서 좀 시장 따라서 눌렸지만 그래도 3만 원 라인들은 강력하게 좀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고점들을 연결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여기 만약 내일 좀 하루 쉬고
다음 날 좀 슈팅이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38,600원을 돌파해서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동사는 뭐 지금도 충분히 매수 관점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한양 ENG 매수 관점도 열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종택 위원의 원픽 관심주 만나볼 텐데요. 위원님 오늘 고영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고영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 수술 로봇도 있고요. 원래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대한 기업인데 모멘텀들이 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캠 이슈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이제 LPDDR5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Q를 늘리는 거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시장에 대한 중론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소캠 관련된 검사 장비 PO를 좀 확보했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좀 이상하리만큼 좀 이제 여기서 준비한 급등수사본부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우주항공이랑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QRT, 한양 ENG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고영이라는 기업도 우주항공과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도 좀 들어가는 장비 쪽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그리고 워낙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FDA 승인받은 수술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하게 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듀얼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좀 보는데요. 뭐 반도체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수술 로봇이 글로벌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침투를 높여간다고 한다면 반도체 쪽도 성장하지만 동사가 FDA 승인받는 수술 로봇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간다고 한다면 주가는 사실 지금도 너무 싸다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라인도 좀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도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흐름들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자면 오늘 그래도 61평선을 안착하면서 그래도 지난번에 나왔던 움직임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만들었던 이 코스닥이 좀 강했던 흐름들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 흐름들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27,5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 목표가 45,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 후 공개 방송 진행하는데요. 아무래도 대형주가 좀 숨고르기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어느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6월 달이 정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거든요. 6월 달에 조금 계좌를 만회하고 좀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은요. 급등수사본부 포털사이트 검색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종택 위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명석욱 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 시작의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열어볼게요. 코스닥 강세 키 맞추는 시장으로 오늘 단서 붙여주셨는데요. 정신이 조금 없는 하루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놓고 본다면 시장을 그동안 좀 짓눌렀던 쏠림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좀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또 코스닥도 강했는데 알테오전에도 영향력도 있었어요. 예.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가 약간 멀미날 정도죠. 롤러코스터의 장세,
하루는 이제 급락하고 하루는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약간 뭐랄까 눈치 보는 장세.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이제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에 대비로는 상당히 지금 저조한 모습.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정규장 거래소도 이제 상승하고 코스닥도 상승했지만 모처럼 이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급등의 모습. 그러니까 상당히 코스닥이 좀 힘겨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뭐 코스닥 시장도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근데 코스닥이 개선이 되려면 당연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코스닥의 시총 상위는 바이오들이 대체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강세장에서 코스닥에서도 좀 힘겨운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총 1위에는 이제 알테오젠의 강세, 약간 이제 코스닥의 지나친 소외가 시총 상위 종목군들 2차 전지 또는 이제 특히 바이오들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인데 전방위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반전이 전개되는 모습이 좀 다행스럽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이제 거래소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이런 매매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6월 달도 이제 오늘 두 번째 주가 이제 내일 정도면 마무리되는데 외국인 매도는 거의 30조에 육박하죠. 29조가 넘는 모습. 외국인은 이렇게 계속 팔고 개인은 이제 30조 수준의 매수를 보이고 코스닥은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모습인데 이제 외국인은 1조 한 3천억 정도 지금 6월 달에만 그리고 이제 개인이 이제 1조 9천억.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는 안 사고 고점에 있는 거 특히 이제 삼전 하이닉스 위주의 이런 모습도 쏠림 현상이 이제 코스닥 시장도 조금씩 안정을 찾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반도체 전반도 오늘 하반 경직이 좋은 모습이죠. 미 증시에서도 이제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는데 먼저 이제 차트로 해외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차트를 간단히 봅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방송하면서 초반에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지금 항상 잘 세팅이 안 돼가지고요. 지금 화면의 차트는 인텔의 주가예요. 어제 정규장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CPU에서 인텔, AMD, 메모리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는데 인텔의 주가도 지금 조정받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조정의 모습이죠. 그래서 미 증시도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증시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 삼전 하이닉스도 하반 경직이 좋은 모습이니까 지금 미 증시 선물의 모습, 해외 시장의 선물의 모습을 보면은 요 나스닥 선물의 모습을 보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보는 대로 한 1% 수준, 그러나 고점 대비로는 지금 많이 밀린 모습이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의 안정된 모습,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인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 수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안정과 더불어 미 증시도 안정이 되고 특히 우리 시장은 상당히 소외당했던 알테오젠을 비롯한 이런 바이오 전반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이제 알테오젠의 흐름을 간단히 봅니다. 자, 알테오젠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오늘 이제 10%가 뜨는 모습이죠. 바닥권에서 지금 반전이 지금 전개되는 모습. 그래서 알테오젠도 이제 장기간 한 5개월여 조정의 모습이죠. 그래서 알테오젠의 반전도 지금 전개되는 그런 흐름이다 말씀을 드리고, 섹터별로는 우리가 이제 좀 잊혀진 부분,
비만 부분에 대한 종목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D&D 파마라든지 D&D 지금 파마 D&D 파마의 주가도 지금 견조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섹터별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스킨 부스터 관련 미용 쪽으로 좀 확산이 시키면 이제 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반전이 전개돼서 앞으로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눌려 있는 모습에서 바이오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바이오들도 한 단계 도약이 시작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들 위원님께서 열어주셨는데요. 우리는 그한테 어떤 힌트를 잡아볼 수 있을지도 얘기해 볼 겁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섹터 프로파일링 단서도 보면요. 코스닥을 이끈 소부장 본격 출발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오늘 수출 데이터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반도체 견인력을 또 한번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쏟아지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생산 공장도 늘리고 라인을 또 증설을 해야 할 텐데 그렇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웃을 수 있는 쪽이 소부장 이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부장주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 안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쪽 어딘지 잡아주시면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강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가 약간 조정받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도 낙폭이 좀 심화된 이런 모습에서 오늘은 이제 힘차게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을 뒤늦게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지그재그라고 그러죠. 이제 세게 오른 종목은 약간 완급 조절, 또 낙폭이 단기적으로 심화된 종목은 반전의 모습. 그래서 미증시 반도체 전반의 흐름들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3대 반도체 업체 랩리서치 또는 ASML 홀딩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대표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3대 장비 업체의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메모리를 비롯해서 뭐 전공정, 후공정 전반의 섹터 종목군들이 관심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별로는 먼저 MK전자를 한번 보죠. 이제 이 MK전자의 주가는 오늘 27% 가까이 떴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뜬 거는 뭐 과외로 두고 이렇게 이제 어제까지의 모습 메모리 쪽에 앞으로도 긍정적 흐름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어제 모습을 보면은 주가가 고점에서 이제 많이 빠진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37,000원에서 21,000원이니까 상당히 주가가 단기에 급락이 나온 거죠. 이런 데에서 이제 반전이 전개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많이 오른 종목. 그러면 내일은 오늘은 강세를 보였으니까 내일은 약간 쉬어가겠죠. 이런 종목군들의 테크니컬한 부분을 잘 생각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이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도 오늘 주가가 장중에 급등의 모습인데 이제 종가는 대략 한 13% 수준으로 마무리됐죠. 이걸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떴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뜨기 전의 모습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고점 대비 58,500원에서 최근에 37,800원. 그러니까 2만 원 빠진 거예요. 2만 원 빠지면은 6만 원을 기준으로 해도 18, 한 35%에서 40% 가까이 급락이 나온 거죠. 이 급락이 나오고 바닥에서 일주일 다지다가 반전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끝나고 나면 오늘 장 좋았는데 이런 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오르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제 심택의 주가. 이 심택도 오늘 급등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전반의 주가들이 고점에서 이제 단기 낙폭이 심화된 모습. 그러니까 대략 한 30에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30에서 한 35% 정도 급락이 나오고 그 급락 시점에서 이제 반전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오늘 밤 미 증시가 우리 증시 좋았으니 미 증시도 오늘 안정적으로 전개된다라면 또 내일 주말장 아침에 약간 세게 나오면은 따라 들어가면 약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됐던 어떤 기업이 됐던 항상 조정 시 그때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본격 출발 시동 거는 소보장 쪽에서 유망한 종목들 위원님께서 픽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명성욱 위원이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 단서도 열어볼게요. 빠질 만큼 빠졌다. 바이오의 상승 시작이라고 붙여주셨는데 지난주부터 위원님께서 바이오 예. 섹터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정말 좀 바이오줄 시간이 가까워진 건지 오늘 좀 관심권에 둬야 한다고 뽑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서두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모습이죠. 특히 이제 거래소는 삼전 하이닉스 시총 1위와 2위가 반도체 이슈를 타고 거래소는 굉장히 좋았는데 코스닥은 시총 1위가 이제 알테오젠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 기타 10위권 내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포진이 돼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차피 바이오가 뜨지 않으면 코스닥 시장이 오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전반의 강세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바이오에서 대표 기업 알테오젠의 이제 급등의 모습. 근데 이제 알테오젠만 볼 것이 아니고요. 섹터별로 알테오젠이 뭐 하는 회사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술 수출의 대표 기업이죠. 그러니까 SC 제형이라고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근데 이제 엊그저께 유럽에서 품목 승인이 났죠. 그 전에 이미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알테오젠의 SC 제형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하는 이런 부분, 이렇게 변형이 되면 신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알테오젠과 관련 SC 제형 관련 기업에는 이제 미국에 할로자임이 있죠. 할로자임을 이용하면 이 플랫폼 관련 요 부분이 알테오젠은 미국에서 만기가 2043년,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15년 이상 특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알테오젠의 플랫폼 할로자임은 대체적으로 2030년 전후입니다. 그럼 할로자임 거를 이용하면 한 3, 4년 정도 특허 기간. 여러분 3, 4년을 이용합니까? 아니면은 10년 이상의 특허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플랫폼으로 하니까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기술 수출에 이제 에임드 바이오 몇몇 종목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 에임드 바이오의 주가를 보면 형편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에임드 바이오는 이제 상장하기 전부터 이미 기술 수출권이 있고 현금 보유 여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기업. 근데 워낙에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에임드 바이오 또는 지난번에 제가 스킨 부스터 관련해서 한스 바이오메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스 바이오가 사실은 이제 조정의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그러나 지금 자리는 완전 바닥권의 모습이어서 바이오에서 이제 이런 주식들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바이오주 전략 잡아봤고요. 저희 바로 위원님의 수익 사건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현대오토모빌 목표가 달성하고도 71% 상승률, 그밖에 현대차와 현대모백스, 덕양에너젠과 한스바이오메드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갈게요. 현대오토에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양전에 성공하면서 힘을 보여줬는데요. 위원님께서 이 종목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중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말씀 주셨거든요. 또 한 번 전략 잡아주세요. 일단 뭐 지금 현대차, 자동차 전반은 지금 로봇 섹터로 봐야죠,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로봇주 전반, 뭐 삼성의 레인보우, LG의 로보티즈, SK의 유일 로봇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기업 반열 또는 두산 로봇. 근데 로봇주들이 최근에 낙폭이 약간 좀 심화된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엊그제 젠슨항도 발언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피지컬 AI 이쪽 부분으로 제조업 전반이 많이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라면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주들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사업을 하는 현대 오토 에버가 지금은 좀 약간 미미하다고 할까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로봇 시대가 전개되면서 상당히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는 조정을 잘 받은 모습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단기 낙폭이 심하다. 아까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도 뭐예요? 급등한 주식들이 뭐예요? 대부분 고점에서 30-40% 하락하고 바닥을 다지다가 반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을 잘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토에버 여유 있게 보시면 지난번 고점이 106만 6천 원인데 여기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저희 한 종목 더 점검 받을게요. SIMT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000원대에 잡아주셨는데 벌써 15,000원대 진입한 종목인데요. 실적이 좀 굉장히 신장된 기업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전략 업데이트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예, 이 SAMT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죠. 반도체 유통 관련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연히 거래처는 삼성전자나 IT 대표 기업들. 차트 한번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SAMT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시점은 차트로 보면 이제 이 시점이죠. 여기. 여기서 이제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가 전개될 것이다 했고, 최근엔 좀 요란합니다. 반도체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반의 주가들이 변동이 크니까 역시 동반적으로 조정의 모습인데, 세워놓고 조정받는 모습이 상당히 견조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닥권을 잘 만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 수준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의 매매는 많이 오른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점검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위원님의 원픽 관심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스코텍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주세요. 예. 오늘은 이제 바이오 전반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이제 메모리 쪽에 이런 상당히 앞으로 긍정적 시각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모습. 그러면 바이오는 사실은 성장주 로봇이나 바이오는 대부분 이제 실적이 미미하죠. 돈을 못 버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은 우리가 성장을 시켜야 되고요. 또 바이오에서 기술 수출에 이제 아까 알테오젠도 얘기했지만 알테리가 뭐 오스코텍 또는 ABL 그런 이제 많은 대표 기업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기술 수출 것만 하면 이제 이 성장의 어떤 척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이제 급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뭐 오스코텍은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뉴스도 이제 보셔서 잘 아시는 거죠. 이제 미국의 이제 아지오스 파마슈티컬의 이제 최대 뭐 1조 원 규모의 이런 지금 기술 수출한 내용, 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릴리의 기술 수출한 내용. 근데 시장이 요즘 어때요? 너무 편중됐죠. 무조건 반도체만 보다 보니까 이런 기술 수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눌려 있는 모습들. 지금은 알테 반전과 더불어 기술 수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점에 공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간단히 목표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중장기 낙폭이 굉장히 심한 모습, 바닥권의 모습을 보이고요. 현재 가격은 46,000원. 일단 한 25% 수준, 목표가 5만 원 정도로 잡고 손절가 35,000원으로 오스코텍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스코텍 목표가 5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명성욱 위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급등 수사본부가 오늘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